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잭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재개발 투자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지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길 잘했다고 느끼실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재개발은 무엇인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다른 점은 재건축인 경우 기반 시설은 낙후되지 않은 지역인데 아파트 등의 건축물만 낙후되어서 딱 건축만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 투자는 왜 할까요? 오래된 주택들을 허물고 좋은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지 안에 각각의 집의 소유권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조합원이 된다면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1억짜리 오래된 빌라를 사든 5억짜리 단독주택을 사든 새 아파트를 줍니다. 게다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분양가도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여받는 입주권의 가치가 프리미엄이라고 형성되는 부분이에요. 프리미엄이 붙은 입주권을 팔기도 하고요. 직접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새 집을 받아도 이득이겠죠. 자, 세 번째는 재개발 투자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 환경이 좋아져요. 다음 보시는 사진은 서울 홍파동의 한 재개발 구역의 사진입니다. 도로도 불분명하고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지어져서 생활 환경이 좋지 못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재개발 구역 지정 후에 주민들은 모두 이주하고 철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현재는 경희궁자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열악했던 도로 사정과 주거 환경이 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한때 고분양가 논란으로 잠시 미분양 사태를 맞았었지만 현재는 분양가로부터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은 절차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걷어낼수록 프리미엄이 붙는데요. 그 말은 불확실성이 안 거쳐질수록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버틸 여력이 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주변에 건너 금수저 출신 현금 부자분들 중에 이런 재개발 투자만 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영리하게 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리 대책 이후로는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조합원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든 분양받게 되면 5년간은 재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분양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은 동호수 선점에 유리합니다. 조합원들이 먼저 동호수를 선점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분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한강 조망이든 공원 연구 조망이 잘 나오는 호수가 있으면 조합원들끼리 경쟁은 하겠지만 선점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재개발 투자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진행 속도의 불확실성인데요. 재개발 사업은 사업의 진행 속도가 관건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은 8년 정도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 사회초년생 시절에 재개발 구역 물건 하나를 매입했다가 2020년 7월 현재까지 14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의 부동산 재테크를 몇 년간 멈추게 했던 가슴 아픈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 비싼 물건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계산이 빠른 조합원분들은 이미 신축 아파트의 초피까지를 프리미엄에 넣고 던지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게 됐을 때 아파트 대세 상승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같이 주택시장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몇 년 기다린 보람 없이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 투자 시에 투자자 관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절차로는 굵직하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정비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뒤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준공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례율인데요. 비례율이란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 분양가액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뺀 금액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했을 때 총 분양가에서 아파트 다 짓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를 뺀 것이 딱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종전자산의 가격과 일치한다면 비례율이 1인 거예요. 비례율이 1이 넘어간다는 말은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이윤이 종전자산 가액을 넘어간다는 말이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투자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종전자산 가액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진 물건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 금액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 같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프리미엄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33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빌라가 3억 5천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빌라의 종전자산 가치가 2억 5천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은 1억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가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으나 대개는 더 쌉니다. 자, 여섯 번째는 조합원 분담금과 총 투자 금액의 계산이에요. 아까 그 2억 5천짜리 빌라를 프리미엄 1억이 붙은 채로 3억 5천에 샀다고 해볼게요. 33평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전자산 가치로 인정받은 빌라의 가격이 2억 5천이니까 조합원 분담금은 4억 5천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 빌라의 매입가가 3억 5천이니까 조합원 분담금 4억 5천 더하기 빌라 매입가 3억 5천은 총 투자 금액이 8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투자 수익성 분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조합원 권리로 신축 아파트를 8억을 주고 산 셈인데 주변에 비슷한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보니까 시세가 8억이래요. 그럼 구태여 이 시간을 들여서 재개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보니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래요. 그러면 일단 안전마진이 2억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시간 대비 마진을 잘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시 언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진짜 마진을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될 만한 지역을 찾아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가려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들어가셔야 사업 취소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늦게 들어갈수록 시간적 리스크도 줄어들지만 수익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가셔서 관리 처분 계획 전에 프리미엄 받고 나오시면 되고요. 보통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를 거치면서 프리미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대상 여부를 꼭 파악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해당 지역 내 여러 개 물건을 갖고 있던 분이 매각하시는 물건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분 쪼개기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계약 전에 해당 조합에 꼭 문의를 해보시고 거래를 하시거나 계약이 급하다면 특약이라도 써놓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개발 물건의 가치는 결국 주변 아파트 가격에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대세 상승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거나 하면 분양이나 기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자체가 무산될 경우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지자체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 프리미엄 노리고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산되는 경우에 출구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대출이 많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제가 14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 물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07년 당시에는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종잣돈이 부족해서 그 물건을 8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하는데 5,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가 아니고 금리도 비싸서 마을금고에서 8%짜리 이자였는데 사업이 길어지니까 다른 투자를 하는 것보다 대출을 갚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했고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사업에 계속 이자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5,600만 원 갚느라고 다른 투자를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4년 전이고 지금은 더욱이 단가가 다들 높아져서 물건도 몇 억짜리고 그 중에 몇 억을 대출 받으셨다면 사업이 더딜 때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